welcome to the 20th lesson. 자, 20번째 강의, step 1의 맨 마지막 강의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I'm proud of you. 제가 다 뿌듯하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도 멋지게 우리 한번 마무리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step 2로 자신있게 넘어가야겠죠? 자, 질문에 대한 거, 우리가 문장 구사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일반적인 문장, affirmative, 평서문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negative, 부정문이라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 문장,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questions, 질문 문장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원리들은 다 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질문 하나 좀 더 많은 문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case by case, 경우마다 생각해야 되는 작은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빠르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쫓아오셔야지만 지금까지 한 것들과 정리가 돼서 딱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질문은 가장 처음 시작하는 문장, 원래 이렇다라는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런 문장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오케이. 자, 줄리아가요, is talking. 얘기하고 있습니다. Julia is talking. 자, 근데 누구랑 얘기를 하냐면요. to somebody. 그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게 John일 수도 있고요. Mark일 수도 있고요. Whoever it is. 누구든지 간에. Julia is talking to somebody. 누군가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걸 질문을 만들 수가 있지요. 제일 먼저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verb.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들을 이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동사. 어떤 동사 쓰였죠? is. be verb. 비동사가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자, 비동사가 쓰인 걸 알면 여러분이 비동사에 질문 만드는 법 압니다. 어떻게 하죠? subject verb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is Julia talking to somebody? 누군가와 이야기합니까? 질문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한 건 누구입니다. somebody. 그래서 이 somebody를 모르니까 이거를 맨 앞에 who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물어봤더니 질문이 어떻게 됐죠? Who is Julia talking to? somebody는 모르니까 이거는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묻게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Who is Julia talking to?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원래 줄리아가 누구랑 얘기한다. 누구를 모르니까 차근차근 하셨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Who is Julia talking to? 이런 문장을 만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대개의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차근차근 넘어가지 않거나 빨리 순발력 있게 하는 학생들이 실수를 합니다. 자, 바로 합니다. 누구지? 누구? Who? 그다음에 줄리아가 얘기한다니까 얼른 뒤집어서 Okay, is Julia talking? 이러고 나와요. Who is Julia talking?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Who, 누구? is Julia talking? 줄리아가 얘기한다. 누구한테 얘기하나 보지. 그냥 듣는 데는 알아서 잘 들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이렇게 대충 슥 하고 말한 문장과 여기 적어놓은 이 문장은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Who is Julia talking to? 누구에게 얘기한다는 to라고 하는 preposition, 전치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죠? 제가 그냥 빠르게 할 때는요. who, 누구, who, 줄리아가 얘기하니 is Julia talking.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급하게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preposition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빠지시면 안 돼요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다짐시켜 드리려고 유닛 47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그래도 대충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들을 하고도 지장 없이 의사소통이 되기는 돼요. 근데 가끔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요, 저는 I'm from Thailand. 교재에는 타일랜드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타일랜드를 해보죠. 타일랜드 출신이에요. 자, 타일랜드 출신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자, 어딘지 모르니까 where 조금 더 빨리 갑니다. 너는이니까 you are 할 텐데 얼른 뒤집어서 알고 계세요. Where are you from?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활용어로도 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from 같은 거 아차하고 잊어버리신 분은요. 너는 어디 출신, 어디, where, 그 다음에 너는 are you. Where are you? 이러면 어떻게 되죠? Where are you? 이건 너 어디 있니죠? 너 지금 어디 있니? 너가 어디 있는 location을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where are you from? 하면요. 그 순간 갑자기 출신, nationality, 국적 묻는 질문이 돼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I'm from Thailand 해야지 내가 타일랜드 출신이 되죠.
만약에 from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I'm Thailand? 내가 나라가 돼버리죠. It does not make sense.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preposition을 빼먹으면 완전히 다른 질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뜻이 아주 우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don't forget the preposition에 전치사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어떻게 안 잊을까요, 선생님? 네, 첫 번째 방법. 일단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단계에 있고 아직 능숙하게 한 번에 질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일단은 기본 문장을 먼저 만들고요. 모르는 부분이 뭐다?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어야지. 하나하나 지금까지 배운 대로 step by step. 단계별로 해서 질문을 만드시면은 there is no missing word. 빠지는 단어 없이 그냥 잘 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Basic Grammar in Step 2의 하반기에서 좀 더 하시게 됩니다만 어떤 동사들은 어떤 전치사하고 항상 잘 다녀요. 같이 잘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묶음처럼 공부하세요, 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동사들을 묶어서 항상 의식하시면 혹시 이 동사는 걔랑 같이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한번 질문 만들 때 생각하게 돼요. 생각해 볼 때 그거 한번 따지시면 까먹지 않고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온 동사 talk. 뭔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 하는 말 talk to 잘 쓰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생활영어 표현에 may I speak to somebody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문들 보시다 보면은요 talk to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listen to 음악 들을 때도 우리가 항상 listen t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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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look at 뭔가를 볼 때 look at 이런 거 잘 오는 것들 묶어서 여러분이 입으로 익히고 계시면은요 얼핏 빼먹었더라도 혹시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묶음들 같이 오는 것들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이런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자, 한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한 가지, 아주 우스운 뜻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예문의 네 번째 문장이에요. Tom's father is in the hospital. 탐의 아버님이 in the hospital, 병원에 계시다? 입원했다라는 얘기예요. 탐의 아버지가 입원하셨대 라고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물으시겠어요? 어느 병원에 계시니?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느 병원? Which hospital? Which hospital? 탐의 아버지가. 자, 그 남자니까 he로 할게요. He is in the hospital이었죠. 원래 문장이 뒤집어야죠. Is he? So which hospital is he?까지 여러분이 쓰면은 큰일 납니다. 왜요? 그 아버님은 어느 병원이시냐가 돼요. 아버님이 병원이 아니죠. 아버님이 어느 병원에 계시냐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which hospital is he in?까지 가셔야지 여러분이 탐의 아버지는 어느 병원이냐가 아니라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셨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예문들이나 엑서사이즈스에 있는 문제들 보시다 보면은 사실은 빼먹어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지금 한 것처럼 빼먹으면 큰일 나는 전치사가 빠지면 preposition, to, at 이런 애들이 빠지면 큰일 나는 문장들이 있어요. 큰일 나는 문장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큰일 나지 않던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기 쉬운 것들은 일단은 자, 차근차근히 원래 문장부터 시작해서 질문 만드는 연습하시는 습관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들, 동사 따로, preposition 따로 하지 마시고 일단 늘상 잘 오는, 묶음으로 오는 표현들 하나처럼 자꾸자꾸 입으로 그냥 look at, talk to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take care of 이런 거, afraid of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냥 묶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생활영어에 대한 겁니다. 자, 우리말로 언제나 여러분이 묻는 생각하는 게 그대로 단어 대 단어로 영어 문장이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많이 대화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어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어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어떻다 영어로 뭐였죠? 자, 무엇이 궁금하면 what, 어디는 where, 언제는 when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또는 어떻게 여러분이 how로 알고 있는데 우리말로 했을 때 어떻게가 언제나 how가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영어는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요. 둘이 뭉실하게 어떻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비교하자면 무엇과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그 남자는 John 해볼까요? John은요. 어떤 사람이다. 뭐 John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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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John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John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like입니다. 자, 좋아하다의 like만 알고 계시는 분은 이제부터 like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 이런 의미의 like도 기억해 주세요. John is like 뭔지 모르겠지만 뭐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는 건 뭐였죠? 영어에서의 what.
예,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지만 영어식의 사고에서는 what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마치 무엇과 같냐, 어떠냐.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영어로는 예, 마치 무엇과 같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과 같냐. 다른 어떤 대상, 비교할 만한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만한 어떤 비교 대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어요. So what? 자, John is 동사죠. 동사를 보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다. 뒤집어주세요. What is John? What is John like? 이렇게 물으시면은요, John은 마치 무엇과 같냐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했을 때 John 어때? 뭐 이런 문장이 돼요. 이게 어떤 뜻이죠? John의 인간성 뭐 이런 거 물을 때 하는 얘기죠. 그 사람 어때? 네, 이런 거 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오케이, 그 영화 어땠어? The movie was like 뭐뭐뭐 같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What was the movie like? What was the movie like? What was it like? 그거 어땠어? 우리말로는 어땠어? how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what, like로 물을 수도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자,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John을 썼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거는요. 사실은 how를 쓰실 수 있습니다.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알고 계시죠? 예. how's the weather? 날씨 괜찮습니다. 날씨가 마치 무엇과 같냐? like 쓰셔도 괜찮아요. What'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like? 생활영어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How's the weather? What's the weather like? 두 개가 다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어떠냐라는 게 how가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떨까요? How is John? 이거 무슨 말이에요? John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뭐죠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How are you? 안부 인사죠. 예, John 어떠냐? John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가 돼버려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John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간성이 가졌는지, 어떤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게 묻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로 John 어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What is John like?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언제나 어떻게가 항상 how가 되지는 않아요. 너네 아버님 어떠셔? 제가 이거 만약에 안부로 아버님 어떠셔? 좀 건강하셔? 이러면 How is your father? 이렇게 되겠지만요. 난 너네 아버님이 어떤 성격이고 엄하신 분인지 자랑하는 분인지 모르거든. 너네 아버님 어때? 너네 아버지 어떤 분이셔? 이러면 제가 어떻다라고 머릿속에 생각나지만 영어의 개념에서는 what like입니다. What is your father like?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말로 언제나 어떻게 라고 한다고 how가 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도 생각하시라고요. Unit 47의 Section B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말로 할 때 자연스럽게 뭐 어때? 이런 말들이 what like로 표현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질문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무언지 모를 때 what 쓰는 거 기억나시죠? 예, what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뭐지? What's this? What is tha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hat이라는 게 무슨이기 때문에 what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말을 더해도 됩니다. 무슨 색깔이지? What color is that? 어떤 브랜드, 어떤 상표지? What brand is that? 예, what 따로 쓸 수 있고 붙여 쓸 수 있는 거 이미 여러분이 문장을 하면서 알고 계세요. 그게 바로 Unit 48의 Section A고요. 가끔 여러분이 무엇인데 which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아까 John의 아버지가 어떤 병원에 할 때 which hospital 기억나세요? 예, which하고 what 차이가 뭐예요? 하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what으로 물을 때는요, 범위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얘기해요. 세상에 많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 중에 어떤 색이 좋으세요? What color do you like? 제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으면요, 제가 which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하나 할 건데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뭐 빨간색 책, 파란색 책. 자, 어떤 색이 좋아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이 범위가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이 둘 중에 하나. 자, 이렇게 물을 때 범위가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which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John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입원하셨다 그러면 적어도 그 마을이나 뭐 그 나라, 적어도 그 도시에 있는 병원일 거 아니에요. 벌써 머릿속에 다 좀 떠올라요. 무슨 병원, 무슨 병원, 무슨 병원. 이 중에 어떤 병원이지? 이렇게 범위가 머릿속에 정해져 있으면은요, which로 변합니다. 그래서 which hospital 이럴 수 있고요. 둘 중에 뭐가 좋아? Which do you like? which도 what처럼 뒤에 아무것도 없이 또는 뒤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 which가 그랬구나. 감 이제 잡히시는 분들 계세요? 앞으로 which 문장 보시면 범위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what하고 which 구별하시는 게 Section C에 있고요. 한번 문장 자꾸 보시면 돼요. what은 좀 더 넓습니다. 범위가 which 줄어들고요. 얘기했고요. 자, 다시 한번 how. 아까
우리말로 언제나 어떻게가 how가 되지는 않는다고 얘기 드렸죠? 예, how가 쓰이는 거 어떻게도 있지만, 예, 가끔 아닐 때는 이제 what like 쓰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죠. 뭐였죠? 얼마나 그래야 할 때도 우리가 how를 씁니다. 그래서 얼마나 뭐가 어떻다는 거냐, 어떻다라는 말, adjective, 형용사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얼마나 크니, how large, how big is that 이렇게도 쓰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질문 있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나이 먹었냐?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렇게도 묻죠? 예, 얼마나 할 때도 여러분이 how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던 건데 한번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 때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문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김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찝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how 뒤에 붙을 수 있는 다양한 adjective들 교재에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자, 그러고 났더니 그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여전히 잘 안 나오는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하나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질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휘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텝 2에서 조금 더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조금만 한번 맛보기를 좀 해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뭐 가지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조금 더 교재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스텝 2에서 할 것까지 좀 확장해서 얘기를 할게요. 가지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 중에 예, get, 그다음에 take, have도 있지 않나요? 네, have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죠. 영어에서 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세 가지 동사입니다만 세 가지 정확하게 사실 구별하고 쓰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한번 조금만 한번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잡아보죠. 예, 여러분이 뭔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have를 써요. 어떻게 해야 have가 되나요? 여러분 제가 차가 한 대 있습니다. I have a car.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차를 갖게 됐을까요? 그 갖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가 저한테 차를 뭐 선물로 줬거나 뭐 아니면은 제가 돈을 주고 샀을 수도 있겠죠. 자, have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get과 take를 쓸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동사도 쓰겠지만 아주 전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get과 take가 있어요. 즉, get과 take가 여러분이 가지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get과 take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get과 take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자, get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게 여러분한테 와요. 내지는 여러분이 그것이 올 수 있도록 이미 사전 작업이 뭔가가 돼 있거나 해서 여러분이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와요. 여러분이 그냥 굳이 손을 뻗지 않아도 그냥 옵니다. 그게 get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제가 어제 편지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receive란 동사도 있지만 편하게 우리가 I got a letter from John yesterday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제 존으로부터 편지 한 통 받았다. 자, 제가 가만히 있어도 존이 나한테 쓴 편지가 우체부 아저씨가 그냥 갖다 주시죠? 저는 가만히 있어도 그 편지는 저한테 제게 오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거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get을 써요. 좀 더 많은 예문들은 우리가 스텝 2나 앞으로 점점 공부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데 take니까 이쪽 얘기하려고요. get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한테 오는 거라면 take는 가장 큰 개념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손을 뻗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손을 안 뻗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아요. 손을 뻗습니다. 일부러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수고를 해야지 여러분께 되는 거, 그런 걸 바로 take를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생활영어 하시는 분들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쭉 보다가 마침내 한 가지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어떻게 하죠? 네, 이럴 때 I'll take it. 이거 할게요. 왜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instant decision 그 자리에서 결심하는 거 기억나셔요? 네, I will. I'll take it. 이거 할게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주세요. I'll take it. 이럽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그거를 선택. You choose it. 예, 여러분이 그거를 탁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이걸 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죠. 이런 개념이 바로 take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긴 얘기를 했나? 사실은 좀 더 나중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 한번 얘기해보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회사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time. 굳이 시간 얘기가 나오면 10:30 이렇게 10시 반이다 할 때 우리가 the time is 이러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굳이 시간에 관련된 어휘가 나오면 굳이 시간이란 말 안 해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이렇게 잡는 거죠. 그 시간이 여러분의 어떤 시간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take를 써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우리가 it takes 이렇게 써요. It takes 1시간이 걸려요. 1 hour. 이 25년 주어진 어떤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우리가 it takes 이렇게 써요. It takes 1시간이 걸려요. 1 hour. 이 25냐고요? 네, 1 hour라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1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 an hour.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1시간이 걸린다. 오케이? 1시간이 걸려요. 누구한테? 나한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한꺼번에 조금 더 길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가요. It takes you. 나에게 it takes me. John에게 it takes John. It takes him. It takes her. 1시간, 2시간, 3시간, 30분 쫙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뭐 하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자, 무엇 하는데? 가는데. 예, 뭐 거기 가는데. 도착하는데. get. 도착하다. get. 기억나세요? 가다. go도 좋지만 도착을 해야지 그 시간만큼 걸린 게 계산이 되겠죠? get 써야겠죠? 자, 근데 동사가 하나 더 왔습니다. 자, 제가 잠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subject, verb 기본 문장 했는데 동사가 하나 더 올 때는요. 접착제, 여러분이 connector, 접착제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to가 있어요. 슬쩍 한번 얘기 드렸죠? 지금 한 번 더 얘기하고요. 사실은 step 2에서 아주 제대로 갑니다. 여기선 제가 그 얘기 드렸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It takes 1 hour to get 어디를 갈 건데요? 어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From 어디 장소부터 to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뭐뭐 하는데 어디부터 뭐뭐까지 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려. 이런 문장을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동사 take를 쓴다는 걸 일단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죠. 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take, 동사를 봐야겠죠? take, 무슨 type? do type. 그러면 do, it이니까 does. Does it take?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길게? How long이죠. 네, 우리 have PP 할 때 또 했어요. 우리가 배운 모든 거를 다 그냥 다 똘똘 뭉쳐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또 다른 문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물으시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이 얼마 걸리니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어렵고 이거 한꺼번에 종합이 잘 안 되시는 분은요. 그냥 요 단계에서 제가 너무 힘이 드시면 How long does it take? 이걸 그냥 시간이 얼마나 걸려? 라고 아예 묶음으로 그냥 외우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take의 개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번 더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텝 2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to, get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요. 예, 일단 문장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스텝 2에서 아주 제대로 할 거고요. 일단은 How long does it take? 얘만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한 번씩 다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자, 스테이지 2를 얼마만큼 자신 있게 도전할 만한가 하는 것 때문에라도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시간이 얼마나 how long 자, 걸리느냐 does it take 이렇게 묻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하는데 시간 걸리니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문장 원리 했기 때문에 교재 보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할게요. 자, how long does it take 자, 가는데 to get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from New York to Washington 뉴욕에서 워싱턴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1시간 걸려요. It takes 1 hou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섹션 B에 표에 잘 나와 있어요.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려요? 근데 이건 does 썼으니까 뭐죠? 원래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걸리는 시간. 근데 이게 만약에 어제 내가 어디 갔다 왔어요. 어머 얼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어제 뭐죠? did. How long did it take? 자, 여러분 이제 뭔가 여러분 문장 하나를 배우시면 제가 뭐라고요? 다 해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다. 질문.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시간 얘기도 다 배웠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배운 대로 다 하셔야 돼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니? How long did it take? 나오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예측, 예상, 시간, will. How long will it take? 나오셔야 되지요. 그냥 보고 이거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How long does it take를 보는 순간 교재 안 보고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가 생각한 게 맞았나? 라는 걸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 1시간 걸려요 보통. It takes an hour. 1시간 걸렸어요. It took an hour. 1시간 걸릴걸? It will take an hour. 되죠? 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안 걸리는 건요. 예, 안 걸릴 거야. 보통 뭐 1시간이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오래 안 걸려. 뭐 이런 말 많이 하니까 그런 거 해볼까요? 원래 시간 오래 안 걸려. It doesn't take. 오래라는 말 long이라는 단어가 있죠. It doesn't take lo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또요. 오래 안 걸렸어. It didn't take long.
Okay? 오래 안 걸릴걸? It won't take long. Won't, will not. 아시죠? It won't take long. 자,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도 해보죠. It takes, 오래 걸린다. long 해도 되겠지만요. 오래 걸린다 할 때는 a long time. 또 이렇게 씁니다. 아니, 아까는 그냥 long이더니 이거 왜 그래요? 이런 거는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빈도수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냥 그렇게 익히시면서 나도 그냥 이렇게 한 게 입에 이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라고 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고요. It takes a long time. It doesn't take long. 이런 식으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시간 걸리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도요.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 뉴욕에서 워싱턴 가는 건 대체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나한테만 뉴욕에서 워싱턴 가는 게 뭐 17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보통 다 같은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슷하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안 집어넣은 겁니다. 나한테는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건 어떠죠? 우리가 소설책을 하나 읽는데 저는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래서 저는 3시간이면 다 읽어요, 한 권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 그래요. 책 읽다가 중간에 뭐 다른 일도 해야 되고 3일이 걸릴 수도 있죠. 달라지면은요. 나한테는 3일이 걸립니다. 그 사람한테는 3일이 걸립니다. 구별해 주실 필요 있겠죠. 그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It takes me an hour. 이러면요. 나한테는 1시간이 걸려요. It takes him 3 days. 그 사람한테는 3일이 걸려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걸린다라고 할 땐 take 뒤에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섹션 C에 있는 것들이고요. 예문 한번 보시면서 그렇구나. 그대로 문장 만드는 법 이해한 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시험에도 잘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한 가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질문을 여러분 기본적인 질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요. 자, B 타입의 질문 하나 할게요. Okay, what is it? 그건 뭐니?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What is it?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돌려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들리죠? 약간 좀 예의 바르게 좀 조심스럽게 들린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약간 좀 여러분이 가진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뭐니 이러지 않고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들. 아세요? Do you know? 라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Could you tell me? could you 예의 바른 거 아시죠? could you tell me?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하고 함께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여러분이 what is it? 하고 할 때는 배운 대로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다른 말들을 돌아가셔서 하실 때는 이런 말들 속에다가 집어넣을 때에는 여러분이 질문 만드는 법대로 했던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what is it? 뭐였죠? 원래 it is 였죠? 제자리로 돌아와요. Do you know what it is? 이렇게 됩니다. Okay? 또는 could you tell me what it is?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do 타입의 동사도요.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겠죠? Okay? What did you do? 이런 거 해볼까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뭐 어젯밤에 뭐 했니? 자, 제자리로 돌아오면 뭐였을까요? 자, 원래 You did something yesterday. 어제 뭔가를 했다 이런 얘기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Do you know what? 까지는 똑같고요. Did you do는 원래 뭐였죠? 너는 했다. You did 였죠. Do you know what you did? 네가 어제 뭐 했는지 알아? 이거는 약간 예의 바른 느낌이 아니죠. 뭐예요? 네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뭐예요? 몰라서 묻는다기보다는 네가 어제 무슨 일 했는지 알긴 하고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약간 그런 거. 무조건 예의 바른 거는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그 예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말의 순서를 바꾼다던가 뭔가를 더하는 거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어떤 느낌들이요? 그걸 여러분 밑줄로 1, 2, 3, 4번으로 적으시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보셔야 돼요. 예문들을 보시면서 이 예문은 보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의 문장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이렇게 했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느끼시면서 깨닫는 게 그 밑줄로 예의 바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거다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면 what did you do 대신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Okay, what has she, 그녀가요. What has she made? 이런 거 어때요? 그녀가 뭘 만들었나 봐요. 뭐 빵 같은 걸 만들었는지 뭔가를 만들었나 봐요. 걔가 도대체 뭘 만든 거야? 언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야? 이게 뭘 만들어낸 거야? 뭔지 이상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What has she made? 걔 지금 뭘 만든 거니? 이럽니다. 근데 걔가 뭘 만든 건지 너 알겠어? Do you know what? 자, has she made는 뭐였어요? She has made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What she has made. Okay? 그대로 하시면 돼요. do 타입 한 개만 더 해볼까요? do type of verb 어떤 걸로 할까요? What
did, okay, what did John, 이번 사람 이름을 써볼게요. What did John read? John이 어제 뭐를 읽었나요? 신문, magazine, 소설책, whatever. 자, John이 어제 뭘 읽었는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Could you tell me? 예, could you tell me what? 자, 이건 did John read는 뭐였을까요? John read. John 읽었다죠. 발음만 바뀝니다. John read. Could you tell me what John read?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앞에다 여러분이 붙일 수 있는 말들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교재 보시면은요. Do you know? Could you tell me? 뭐 이런 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대답할 때도 해요. 알아요. I know what it is. 난 그게 뭔지 알아요. I know what you did. 이렇게 하니까 영화 제목도 있네요. 나는 뭐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했는지 안다. I know what you di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난 네가 뭐 했는지 알아. I know what you did.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렇게 대답하실 때도 해요. 모르겠는데 I don't know 하고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 I don't remember.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제자리로. 여러분이 질문 만드는 걸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까지 해서 이제 슬슬 기본 문장 구사하는 거에서 어때요? 특이한 어떤 느낌, 뉘앙스 표현하는 것이 살짝 접근을 했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은데 갑자기 너무 빨라졌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요. 기본적인 질문 만드는 거에 대한 복습에다가 사실은 스텝 2 가면서 또 내지는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주 가벼운 introduction,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한꺼번에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 배운 거 나오지 않았고요. 이 새로운 거를 하는데 약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만 감이 잡히시면 돼요. 계속 스텝 2에 이어지면서 그것들을 조금 더 능숙하게 하는 연습들이나 조금 더 여러분을 이해를 돕는 어떤 자세한 설명들은 스텝 2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스텝 1의 가장 큰 목표, 기본 문장을 만드는 법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그 알고 있는 걸로 한번 적용을 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스텝 1, 20th lesson, 20번째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이 스텝 2에서 하시는 건 이 기본을 응용해서 좀 더 영어답게 이런 느낌들, 조금 더 영어의 느낌에 맞게 말려면 왜 이건 이렇게 되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갑니다. 여러분의 문장이 좀 더 길어지기도 해요. 되게 간단한 문장만 했는데 말 좀 길게 하고 싶어요. 이제 좀 더 도전하고 싶어요. 네, 스텝 2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스텝 1까지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스텝 2라고 못할 거 없죠? 예, 스텝 1 복습 잘 하시고요. 스텝 2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Okay? Well, I'll see you in step 2. Bye!